안녕하십니까. 기업 분석팀에서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사람 대신 키오스크라든지 자동 셀프 계산대를 통해서 물건을 사시는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갈수록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사람 대신 이 시스템, 기계가 대신하는 사회로 많이 변화될 것 같다라는 산업 전망 하에 그러한 사회로 바뀌게 된다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사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기업들, 그러니까 뭐 롯데마트랄지 이마트24랄지 그런 유통기업들이 이제 무인 점포, 무인 편의점들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IT적으로 인프라가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인프라를 설치해주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업들, 롯데정보통신이나 신세계 INC 이런 기업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한 전망 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정보통신은 2019년 지배순이익 377억 원에 롯데정보통신과 같은 국내외 SI 기업 평균 PER을 적용해서 21배를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 55,000원을 제시합니다. 롯데정보통신의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님이 출소를 하시면서 롯데그룹이 향후 5년 동안 5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이 사실 보수적인 그룹이었는데 IT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어떤 기대가 생기면서 수혜를 롯데정보통신이 받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기대가 롯데정보통신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그룹이 사실 이렇게 스마트화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통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롯데쇼핑이 6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건비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 마진율이 종전에 한 6% 전후에서 지금은 3% 전후로 2%포인트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한 이제 인건비 비중을 좀 줄이고자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고 무인 점포를 추진하고 하는 물류 혁신을 추진하는 그러한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롯데그룹은 과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다른 대기업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을 그룹이 겪으면서 좀 뭔가 그룹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현재는 강한 것 같고요. 기존의 다른 대기업 대비 IT 투자 비율이 작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향후에는 보다 더 다른 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IT 투자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수혜를 롯데정보통신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첫 번째 수행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은 공장 자동화 부분입니다. 롯데그룹이 국내외에 약 88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2022년까지 약 77곳의 공장 자동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공장당 공장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한 2~30억 정도 IT 투자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22년까지 약 1,200억 원의 롯데정보통신의 SI 매출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사실 현재에도 공장 자동화는 일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해 물질이 많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안전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드론이 대신 관제를 하게 되고요.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가지고 기계가 과부하가 된다든지 하면 그거를 사전에 감지해서 기계의 고장 가능성을 알려주고 화재 가능성을 알려주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무인 로봇이 화물을 대신 운반해주는 무인 운반 로봇들이 롯데
안산 롯데캐논 공장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 공장에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IT 투자 수혜를 롯데정보통신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물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올해 3월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스랑 롯데 로지스틱스랑 3조 원 규모의 합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에 롯데 그룹의 이제 물류 거점들이 한 17,0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통합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사실 시스템적으로 통합을 해서 빠른 배송을 하려고 하는 이제 목적이 가장 큰데 뭐 그러한 거에 대한 이제 수혜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마켓컬리랄지 쿠팡의 로켓 배송이랄지 굉장히 이제 배송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유통업체들이 경쟁을 갖다 보니까 서로 빠른 물류의 기본이 되는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롯데정보통신이 수주를 받게 되는 어떤 공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가 롯데슈퍼 의왕점이 이제 3월에 50억을 들여가지고 로봇 피킹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로봇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물건 배송대로 가져다 주는 일을 사람 대신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도입이 되게 되면 이 물류센터의 면적이 70%가 감소가 되고 동일한 시간 내에 배송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건수가 4배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도입들이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그리고 이제 롯데그룹 전체 롯데슈퍼에 확대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롯데정보통신이 향후에 실적이 추가되는 뭐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무인 점포와 관련된 스마트 리테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세븐일레븐이 전국에 한 9,500개가 되는데 현재 한 4개가 무인 편의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한번 가봤는데 월드타워 이제 시그너처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이라는 이제 로봇가 저희가 이제 정맥이 서로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카드랑 제 이 정맥이랑 사전에 등록을 해놓으면 물건을 사고 제 손바닥을 로봇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롯데 세븐일레븐에 확장이 된다라면 이러한 이제 시스템적인 구축을 롯데정보통신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셀프 계산대인데요. 그게 이제 한 대당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구축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롯데정보통신의 매출로 인식이 될 거고요. 올해 그것들을 한 40개점, 즉 400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전국의 롯데슈퍼는 한 1,600개가 있기 때문에 향후 확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롯데가 이제 중국에서 철수를 했지만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롯데리아가 베트남에 224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박항서 효과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커서 롯데에 대한 이제 현지 베트남에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증권거래소 차세대 시스템이랄지 베트남 중앙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국가 프로젝트에 굵직굵직한 SI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나서 매출로 다 인식이 된 거긴 하지만 월드타워 지능형 빌딩 시스템을 롯데정보통신이 수행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규모가 약 한 550억 정도 큰 프로젝트였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경험으로 향후에도 스마트 시티랄지 대형 건물의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의 대대적인 어떤 스마트 혁신, 신동빈 회장 출소 이후로 본격적으로 전 그룹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IT 변화의 수혜를 롯데정보통신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신세계 IN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세계 INC는 마찬가지로 그 신세계 그룹, 즉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과 같은 유통기업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SI 기업입니다. 그 신세계 그룹도 그 정용진 회장이 한국의 아마존을 만들고자 하는 온라인 사업 강화를 표방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신세계 그룹의 이제 온라인화의 어떤 IT 수주를 신세계 INC가 본격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신세계 INC를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목표 주가는 1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신세계 INC의 투자 포인트는 그 신세계와 이마트가 매년 약 합쳐서 2조 원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스타컴이라는 이제 회사를 3월에 이제 설립할 예정인데요. 그 어피니티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약 1조 원 규모의 이제 신생 그 온라인 전문 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IT 인프라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IT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신세계 INC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마트의 그 트레이더스라든지 스타필드 같은 대형 복합 쇼핑몰이 이제 계속 그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한 대형 복합 쇼핑몰에는 그 밑단에 그 IT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사 규모는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하남 그 스타필드도 그렇고 그 고양 스타필드도 그렇고 약 200억에서 300억 규모의 공사를 신세계 INC가 수행한 바 있는데요. 향후에 뭐 수원, 창원, 뭐 이러한 지점들이 계속 스타필드가 이제 그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수혜를 그 신세계 INC가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슥페이라고 해서 그 그룹이 이제 주도적으로 간편 결제를 그 추진했던 이제 그 신세계 그룹의 이제 간편 결제가 슥페이인데 이 부분이 뭐 페이코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간편 결제가 사실 그 현재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그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슥페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 이 신세계 INC 기준으로 약 170억의 영업 적자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그 이마트와 신세계가 좀 그 나눠서 비용 분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작년에 신세계 INC 영업이익이 그 15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 슥페이에서만 170억의 영업 적자가 났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300억 이상 났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슥페이의 그 영업 적자가 좀 많이 감소가 된다라면 그 신세계 INC의 영업이익은 올해 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롯데정보통신과 신세계 INC의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 무인화의 추세는 장기적인 어떤 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인 편의점과만 관련해서 신세계 INC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의 수혜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우리 사회가 이 무인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많이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한 상황에서 롯데정보통신과 신세계 INC의 할 일이 과거보다는 보다 많아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삼성 SDS 뭐 이런 SI 업체들이 뭐 계속적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